안녕하세요,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영상을 못 찍고 지금 이제 부모님 집을 가고 있어서 그래도 빼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에 변함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구정 새 아침이랑 부모님 집에 가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라도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읽었던 내용들은 목표 달성 12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 봤고, 오늘 읽었던 거는 6단계부터 12단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아까 책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일단 읽고 느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해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상의 법칙이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단 6단계 부분 첫 시작은 기한을 정하라예요. 기한을 정하라.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유독 야 이렇구나라고 또 하나 새로 깨우쳐지게 된 게 뭐냐면, 유형의 목표는 기한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무형의 목표는 기한을 정하면 희한하게도 기한을 정한 가까이에서 어떤 목표 달성의 노력들을 잠재의식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뒤에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의 것, 뭐 언제까지 시험 공부를 한다던 뭐 이런 유형의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한을 정해져 있으면 뭐 기한을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한다든가 하는 도움이 되는데, 이 무형의 것, 뭐 아까 이야기한 뭐 어떤 것들을 자기 개발하고 뭐 어떤 것들은 해야 되는 무형의 것들은 오히려 기한을 정하면 기한에 맞춰서 거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무형의 목표, 그러니까 아마 전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기한이 다가가서야 목표를 잠재의식이 달성하려고 가동을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표현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기한이라는 게 어떤 유형과 무형의 어떤 구분의 차이 때문에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타당성도 있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벼락치기, 그러니까 왜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기초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하는 뭐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소위 암기 과목으로 분류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네, 벼락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시험 얼마 안 남아놓고 그냥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목표들은 되도록이면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든 어떤 뭐 쉽게 시간이 아닌 뭐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메일로 나눠서 정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매일 쌓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것들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의 목표, 무형의 목표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기한을 정한 유형의 목표 같은 기한을 정한 것들을 못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브라이언한테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딱 명확하게 잡아주는 얘기는 뭐냐면, 또 하라. 내가 정한 기한이 너무 짧았다. 해라. 다시 기한을 정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줘서 조금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늘 하는 얘기예요. 못 일어났으면 그거 미련 두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야지. 자, 그런 미련을 지금까지 내가 100일을 했는데 오늘 했으니까 100일이 깨져서 100일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안 할래.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뭐 정말 바보 같은 짓. 그냥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과거에 집착할 동안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는 그게 더 큰 손해라는 거죠. 언제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위기는 닥쳐올 수 있어요. 제 얘기도 이야기하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눈물 없이는 못 본다고. 저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면 계속 수도 없이 장애물이 계속 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제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목표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부분이나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빨라요. 성취도가 빠르다고. 이뤄내는 기간도 짧고, 이뤄내는 성취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80% 이뤄낼 일을, 그런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이뤄내요. 놀라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들을 지금 브라이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제 목표한 것대로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는 와중에 이 컨텐츠라는 게 어떤 노하우나 기술, 이런 스킬 등은 굉장히 습득을 해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샘솟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우물에서 내가 샘솟게 만들지 않고 퍼먹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라든지 정보만 우물에서 퍼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솟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지식 정보가 매번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같은 지식 정보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곱씹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관점도 나오고요, 새로운 측면도 나오고요. 일상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있잖아요. 만약에 수학하고 과학은 우리가 닮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은 닮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닮아있다고. 수학을 공부를 해서 수학적인 거에 생각이 나면 국어도 연관을 시킬 수 있고요.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도 수학에 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샘솟는 겁니다. 그게 콘텐츠 생산 시설의 핵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글감이 어디 있는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루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으로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해도 곱씹어서 샘솟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샘솟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들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되면 심화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 역할은 모든 스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행동 습관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습관 교정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제가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글감, 컨텐츠 생산이라는 것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음 공부하는 거, 미라클 모닝, 이 행동 습관. 이게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이게 전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쟤는 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하지? 쟤는 왜 블로그를 하지? 미라클 모닝 한다 그러면서 저걸 왜 하지? 그게 아니라 그게 다 같은 거라고. 저는 그걸 다 같은 맥락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행동 습관을 교정을 해서 어떻게 됐든 궁극적으로 새 삶을 만든다고 해요. 내 새로운 인생, 내 새로운 삶, 지금과는 다른 어떤 무언. 제가 그게 목표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책도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2년이 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책 중에 여러분들 눈에 띄어서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사고 싶은 책이 생긴다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2년이 되는 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윤 작가님의 책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읽었던 책인 거예요. 그분이 개명을 하신 거죠. 이서윤 작가님.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만나고, 사실은 해빙이라는 책은 다소 너무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지난 시간 동안 오래 했던 것을 정말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뭘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딱 한 단어로 딱 압축해요. 해빙. 해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야.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이라 개념을 가지고만 살아도 넌 충분해. 내 삶은 그래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난 동안에 운명학 다양한 공부를 하고 그 엑기스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어떤 말, 어떤 핵심은 한마디로 정의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한 줄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좋은 개념, 좋은 생각, 그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해빙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목표인 거예요. 왜? 내가 해빙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 포만감, 이것도 잠재의식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처음엔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잠재의식에 자꾸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빙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긍정하고는 말이 좀 다른 거예요. 해빙이란 말로도 다 표현은 안 되지만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해빙인 거예요. 가졌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내가 그걸 가질 거야가 아니라고. 가질 거야, 가졌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 내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무언가 가득 차고 행복하고 어떻게 자꾸 충만한, 그러니까 퍼내는 상태, 퍼낼 수 있는 상태. 우물에서 샘솟듯 우물물을 계속 퍼낼 수 있는 상태가 해빙이에요. 그러한 느낌들은 목표 달성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분들은 꼭 느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